안녕하세요, 박미수 박사입니다. 항상 더욱더 노력하고 연구하는 박미수 박사 채널이 되어서 여러분의 건강을 돕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머리가 어지럽고 가끔 빙빙 돈다면 그 원인은 부족하거나 단절되어 있거나 결핍되어 있어서 그렇다. 주제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머리가 이렇게 어지럽죠. 텅 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천장이 빙빙 돕니다. 그렇게 되면 신경과나 이비인후과를 찾아가서 뇌졸중이 아닌지, 귀 쪽에 있는 전정 기능의 이상이 아닌지 검사를 하게 됩니다. MRI 검사를 하기도 하고 이석증 검사를 하기도 하고, 원인을 다행히 발견하면 좋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 원인이 없죠. 머리가 어지럽다고 해서 검사를 해보면 가장 많이 받는 진단들이 기립성 저혈압이나 체위성 현운, 즉 체위성 어지럼증 등입니다. 자세를 이동할 때마다 어지럽거나 혈압이 낮아지거나,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 분들 대부분 이제 혈액순환이 안 되기 때문이죠. 치료를 받아도 별 호전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심한 경우에는 일상생활에 굉장히 많은 지장을 주게 되고 병원을 쫓아다니면서 삶이 황폐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무엇보다 원인이 없고 다른 사람 봤을 때는 멀쩡해 보이는데 본인은 너무 괴로우니까 우울증에 빠지거나 자포자기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잘 살펴보니까 부족, 단절, 결핍 때문인데요.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단절되어 있고 무엇이 결핍되어 있고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한두 가지만 잘 교정이 되어도 급속도로 좋아지거나 많은 부분이 좋아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무엇이 부족할까요? 뇌는 무엇을 충분히 공급받아야 될까요? 맞습니다. 바로 산소입니다. 혈액순환이 안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운 사람들, 머리 쪽에 산소가 공급이 안 되는 것이 그 원인일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머리가 특히 문 쪽, 손이나 발이 차가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을 이제 혈액순환이 안 된다고 그러죠. 산소 공급이 부족할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또 신기한 것들이 있어요. 명치를 제가 병원에 오면 눌러봅니다. 눌러보면 앞통, 아프다 하면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체한 것처럼 소화가 안 되고 꽉 막혀 있는 거죠. 소화가 안 되다 보니 소화기에 피가 몰리고, 그러다 보면 머리로 갈 혈액 공급이 부족할 수밖에 없죠.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손발이 차다, 혈액순환이 안 된다, 소화가 안 되고 소화불량이 있다. 맞습니다. 바로 자율신경계의 불균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율신경계가 이런 체온 조절이라든지 혈액순환, 그 다음에 소화 기능에 다 관여를 하고 있죠.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계의 균형이 무너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그거죠. 만성적인 스트레스, 그리고 걱정이 많거나 화를 벌컥 내는 경우, 이런 경우는 심리 스트레스를 잘 조절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소가 부족한 경우를 잘 살펴보면 의외로 체온 부족인 경우가 많습니다. 갱년기 이후의 여성분들, 젊은 여성들 중에서 월경량이 많은 여성분들, 그리고 월경이 굉장히 불규칙한 분들, 게다가 이제 다이어트를 장기간 아니면 자주 하시는 분들은 체온 부족의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혈액 검사를 보면 또 의외로 헤모글로빈, 혈색소 수치는 정상인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FE, 철이라든지 TIBC, 이런 철결핍성 빈혈이 나타내는 검사를 해보면 또 그게 철결핍성 빈혈을 이제 시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화혈색소가 또 높으신 분들이 있어요. 꼭 당뇨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당뇨 전 단계 정도, 당화혈색소가 5.8, 5.9로 올라가게 되면 아무래도 적혈구에 당이 많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적혈구의 기능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산소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철분이 부족한 경우에는 철분제가 이제 도움이 되는데, 이런 분들은 소화불량이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맞는 철분제를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철분이 풍부한 육류 단백질이나 다양한 색깔의 채소를 드시는 것들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비타민 B가 철분의 어떤 재료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이제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소화기능 개선을 위해서 소화해소제, 그리고 소화운동 개선제, 프로바이오틱스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종아리 근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머리가 어지러울 때는 반대로 생각해서 종아리를 이제 강화시켜 주자. 그래서 틈날 때마다 이제 발목 스트레칭을 해 주십시오. 발을 뻗었다가 당겼다가 돌려주고 움직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1시간에 한 번 정도씩은. 자, 이것도 습관입니다. 그리고 지하철이나 버스 타고 할 때 이거 발끝으로 쓴다든지 바이트 금지로 쓴다든지 하면서 끊임없이 종아리를 자극하는 운동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단절이 되어 있다. 무엇이 단절이 되어 있을까요? 맞습니다. 뇌세포와 뇌세포를 이어주는 신경전달 물질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뇌세포 간의 시냅스 연결이 단절이 되어 있다는 거죠. 신경전달 물질의 기능 저하는 머리가 어지럽기보다는 멍한 상태, 인지능력이라든지 판단력 이런 게 떨어지는 거죠. 멍한 상태와 섞여서 나타나기가 쉽습니다. 도파민, 세로토닌, 가바, 아세틸콜린 등의 신경전달 물질들이 신호를 잘 전달해가지고 시냅스를 잘 이렇게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기능을 못하게 되니까 어지럼증, 뇌 기능이 떨어지는 증상의 일환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신경전달 물질 기능이 떨어지는 이유는 뭐 너무 스트레스가 많든지 너무 번아웃이 되든지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 영양소 공급이 안 될 때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신경전달 물질이 잘 작동할 수도 있도록 도와주는 영양소들은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로 비타민 B 중에 비타민 B9, 그러니까 엽산, 오메가3 필수 지방산, 비타민 A, 마그네슘 등이 도움이 됩니다. 근데 무엇보다 내 시냅스 연결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미세한 동작과 우리 몸의 균형을 잡는 뇌에 자극을 주는 우리 신체, 장기, 그다음 신체 근육들의 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뛰고, 걷고, 테니스 치고, 골프 치고, 박수 치고 할 수 있는 모든 동작들을 끊임없이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진료를 보거나 책을 보다가도 시간이 경과했다고 생각하면 몸이 알아차리기 전에 일어나서 걷거나 좀 이렇게 스트레칭을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몸 동작들을 다 해보십시오. 세 번째, 결핍을 말씀드렸는데요. 뭐가 결핍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에너지 결핍입니다. 의외로 굉장히 많은 이유입니다. 어지럼증을 치료하려고 아무리 좋은 약을 먹고 치료를 해도 호전이 전혀 없던 사람이 체력이 좋아지면서 어지럼증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 몸에 에너지가 결핍되게 되면 우리 몸의 균형을 잡는 전정기관, 뇌로 보내는 에너지도 부족해지는 거죠. 자, 에너지가 결핍된 상태를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자, 에너지 너무 많이 쓰는 것, 과로죠. 그리고 에너지가 떨어져 있는 것, 피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로와 만성 피로가 에너지 결핍의 주된 원인입니다. 일단 과로한 경우, 일을 너무 많이 하고 휴식이 부족한 경우. 두 번째, 가장 중요하게 쉬는 게 뭘까요? 바로 잠입니다. 잠을 제대로 잘 못 자는 경우가 있습니다. 휴식이 부족하면 선제적으로 휴식 시간을 넣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잠을 잘 못 자는 경우에는 최근에 잠에 도움을 주는 테아닌이나 멜라토닌 같은 영양소들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육이 부족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깊은 잠을 자려고 할 때 인슐린이 적절하게 작용하면서 혈당 균형을 잡아줘야 되는데 자는 동안 이제 저혈당들이 오게 되면 또 깊은 잠을 못 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배가 고픈 느낌, 그 다음에 어지럼증을 느끼는 사람들은 그런 저혈당 증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자기 전에 아주 가볍게 바나나 한 조각을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체력을 올리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근육이 늘어나는 것이고 이때 도움이 되는 게 적절한 단백질 섭취죠. 그래서 자기 체중에 K를 뺀 60kg이라면 60g, 70kg이면 70g 정도의 단백질, 동물성, 식물성 단백질을 섞어서 드시라고 하는데 최근에 각광받는 영양제 중에 하나가 글루타민이라는 그런 아미노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육, 뇌, 그 다음에 글루타치온의 전구체로서 작용하고 장점막을 재생시키는 데도 도움을 주는 영양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도움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체력이 떨어졌을 때 부신피로가 또 이제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신피로에 좋은 영양제들이 아직까지 국내에는 대중화되진 않았지만 인삼 같은 것들을 먹었을 때 내가 굉장히 체력이 좋아진다, 피로가 풀린다면 그게 이제 부신 기능에 도움이 되는 분들이고요. 감초를 드셨을 때 도움이 된다면 이렇게 또 부신 기능에 도움이 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맞는 부신 기능을 좀 도와주는 영양소들 찾아보는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부신과 일치를 작용할 때 우리 몸의 간 기능을 회복시키는 밀크시스 등이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더불어 어지럼증이 많으신 분들이 살펴보면 저혈당증이 잦습니다. 에너지 호르몬으로 가장 중요한 인슐린 호르몬의 기능 향상을 위해서 복합 탄수화물 섭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부분이 필요하다, 그리고 에너지가 굉장히 떨어져 있으면서 어지럼증이 있다, 그런 분들 살펴보면 저혈당증이 계속 오는 경우가 있는데 정제 탄수화물의 어떤 과도한 섭취로 인해서 본인이 이렇게 초래한 영향도 없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복합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맛이 없더라도 하루에 한 끼 정도는 반드시 이렇게 복합 탄수화물을 섭취해 주시고요. 쉽게 생각하시면 과일을 껍질째 먹는다, 즉 뭔가 씹히는 탄수화물을 드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콩류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콩도 좀 가급적이게 섭취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슐린 기능을 도와주는 데 있어 크롬이 또 도움이 되는 미네랄이기 때문에 크롬이 풍부한 식품이나 영양제를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어지럼증의 원인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떻게 보면 어지럼증은 우리 삶을 괴롭히는 원인 불명의 참으로 힘든 질환이자 증상이지만 많은 경우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를 원활하게 하고 체력이 좋아지고 건강 상태가 좋아짐으로써 개선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상에만 집중하지 말고 그 뿌리를 고치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간다면 우리에게 해결하기 힘들었던 여러 가지 증상들이 극적으로 개선되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지럼증으로 고통받는 분들 극복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꾸준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쾌한 하루,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